달에 한 번씩 발매해 드립니다. 우리 동네 용인 특례시를 더 깊숙이 알아보는 시간. 월간 용인. 네, 오늘도 함께합니다. 경기도 용인 특례시 이상일상님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시장님도요. 예. 아니 저희가 아까 편한 연휴 전날 금요일 얘기했는데 또 편안한 우리 게스트분 함께 나오셔서 오늘도 편안한 방송 이어가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우리 설 연휴 직전이라서 저희도 마음이 좀 붕 떴습니다. 네, 그렇죠. 연휴 좀 길죠. 네. 저도 좋습니다. 네. 그래도 아무래도 기간에 좀 바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가실 곳들 많으시죠? 일단은 좀 연휴 때는 우리 공직자들도 쉬어야 되고, 그렇죠. 그래서 일을 그동안 열심히 했고요. 준비를 좀 했는데 비상근무는 다 하고요. 또 뭐 비상 상황에 여러 가지 대처할 수 있도록 이제 연락 체계 잘 만들었고. 또 우리 시민들께서 아프시거나 할 때 이제 의료나 약식 서비스 이런 건 준비는 돼 있습니다. 아니, 오늘 저 시장님 본격적인 말씀 듣기 전에 우리 OBS TV 많이 보시는 분들 아마 되게 반갑다 이런 말씀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우리 이상일 시장님께서 우리 OBS TV의 대표적인 교양 프로그램입니다. 그 인사이드 스토리에 출연하셨어요. 그 지난주 일요일이죠. 네, 그렇습니다. 개인적으로 재밌었고요. 그 이제 시사 프로그램도 있지만 또 일종의 개인사에 대한 이렇게 이야기도 있고 그래서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재밌게 보실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했고 저도 좀 편안하게 제 이야기도 섞어가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보통 지자체장님이나 좀 그 전문 분야에 계신 분들이 좀 딱딱한 면모만 볼 수가 있는데 이런 프로그램에서 좀 인간적인 면모를 또 어필하실 수 있고 참 좋은 게 있을 것 같습니다. 시정 이야기만 하다 보면 좀 딱딱할 수도 있고 또 다른 고장에 계신 분들은 글쎄 나하고 상관 있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렇죠. 시장의 개인 이야기도 이렇게 질문을 주셔가지고 예컨대 저는 제가 그림, 음악 이런 쪽을 좀 좋아합니다. 그럼요. 그래서 스스로 공부를 하고 제가 자료를 만들고 해서 특강을 제가 시장된 이후에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65번 정도 했는데 진짜 많이 하셨네요. 네, 뭐 그림, 음악, 문학 특강도 하고 리더십, 안보, 환경 특강도 하고 했는데 그런 이야기도 했고 제가 중앙일보 정치부 기자 생활 25년 했거든요. 또 워싱턴 특파원 3년 6개월도 하고 그래서 기자 생활 때 이야기도 에피소드 재미난 것들이 많더라고요. 물어주셔서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혹시 우리 청취자분들 중에서 못 보셨다 그러면은 우리 그 OBS 홈페이지 가시면 보실 수 있습니다. VOD로 한번 보십시오. 재밌습니다. 인사이드 스토리 특히 이상일 시장님 편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오늘 그럼 이야기 본격적으로 시작을 좀 해보겠습니다. 지난달에 그 국가산단 계획 승인이 됐습니다. 국가산단 부지에 거주하시던 주민분들도 이제 이사를 가셔야 되고 부지에 자리 잡은 기업들도 이제 좀 이전을 해야 되는데 이주민들과 기업들을 위한 대책들 지금 준비를 하셨다고요? 그 국토교통부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하고 계속 협의를 해서 270가구 정도가 국가산단 안에 있는데요. 이주를 할 곳, 이주자 택지는 2023년에 먼저 마련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이 옮겨가실 곳을 마련을 했고 통상 일반 산단의 경우는 보상하고 맙니다. 이주자 택지 이렇게 마련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번 국가산단이라 이주자 택지 마련했고 또 이주 기업이 한 80여 개 정도 되는데요. 전부 수요 조사를 했고 이주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기업들이 옮겨가서 활동을 해야 되잖아요. 그 이주 기업 산단 15만 평을 작년 12월에 확보를 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국가산단에 이주자 택지 이주 기업 산단을 다 포함시켜가지고 국가산업단지가 235만 평으로 늘어났습니다. 여기서 이제 첨단 시스템 반도체 를 제조를 하고 또 반도체 소재 부품 장비 설계 기업들이 같이 들어오고 또 이주 기업들은 좀 업종이 다양하잖아요. 업종에 제한 없이 이주를 하도록 했기 때문에 반도체 생태계가 크게 조성이 되지만 다른 기업 활동도 할 수 있게 해놨습니다. 그리고 대토 보상을 좀 많이 하자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주자들 경우에 대토 보상을 원하는 경우도 꽤 있습니다. 그래서 대토 보상을 확대하기로 합의했고 대토 보상을 할 경우에는 취득세 면제 세제 감면 하기로 했고
양도세 감면을 원래 한 10% 정도 하는데 예. 40% 정도 하기로 했습니다. 예, 이렇게 여러 가지 예. 대책을 마련 중이십니다. 그 시장님께서 시정 운영 방향 밝히셨는데 그 올해 광역시급 대도시의 체계를 짜임새 있게 갖추겠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네. 어떤 사업인지 궁금합니다. 용인은 인구가 110만이 넘었습니다. 150만까지 바라보는 이제 도시가 될 텐데요. 예. 면적이 서울의 98%나 되고 현재 3개구가 있습니다. 수지구, 기흥구, 처인구. 예. 3개구의 좀 특성이 다릅니다. 수지구, 기흥구는 이미 도시개발이 많이 진행이 돼서 예. 노후화된 곳이 있거든요. 그래서 신도시에 준하는 예. 이제 이 노후 도시 재설계를 해야 됩니다. 일기 신도시.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에 맞춰서 이제 연구를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 또 리모델링 지원을 위한 센터도 만들어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 컨설팅도 해주고 인허가도 단축을 할 계획이고 예. 처인구는 반도체 국가산단 등이 들어서고 인구가 이제 계속 늘어날 것으로 보이고 아직 개발이 덜 된 곳도 있고 예. 무려 1950만 평 수원 전체 땅의 53%입니다. 오산의 1.5배나 되는 예. 송탄 상선보호구역 용인 땅이 45년 만에 해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큰 땅을 쓸 수가 있게 됐고 예. 경안천변 수변구역 113만 평도 25년 규제 해제가 됐습니다. 예. 이게 다 처인교에 있는데 예.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자연 친화적으로 도시 개발을 해야 됩니다. 또 중요한 것은 교통 체계를 제대로 갖추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렇죠. 국가산단 쪽으로는 경강선 철도 연장하는 겁니다. 경기 광주역에서 국가산단 이동 남사읍까지. 예. 그다음에 수지구 시민들이 간절히 원하고 성남, 화성, 수원 4개시가 공동 추진을 하고 있는 경기 남부 광역철도 예. 신설. 예. 제가 이 자리에서도 김동연 지사의 약속 위반과 무책임에 대해서 지적을 했죠. 예. 2023년 2월 같이 하기로 해놓고 예. 우리하고 아무 상의도 없이 예. 국토교통부에 경기도 광역철도 우선순위 3개 정해서 내는데 예. 경기 남부 광역철도는 뒤로 미루고 본인이 추진하는 GTX 플러스 3개 사업만 냈습니다. 예. 일절 상의도 하지 않았고 시에 알리지도 않았습니다. 예. 경기 남부 광역철도는 용역 결과 BC값 비용 대 편익값이 1.2나 나온 잘 나온 사업이고 5조 2천억 원을 들여서 138만 명이 혜택을 보는 사업입니다. 김동연 지사가 추진한 GTX 플러스 3개 사업은 합쳐서 12조 3천억 원 비용을 투입을 해서 예. 49만 명이 혜택을 보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제가 계속 문제 지적을 하고 있고 네. 4개시 시민들이 이거 경기 남부 광역철도 꼭 신설해야 된다 이런 목소리를 내고 있기 때문에 네. 저는 국토교통부 장차관 작년 12월에 다 만났거든요. 예. 그전에도 만났지만 이거 꼭 신설하자 해서 신설시킬 계획인데요. 예. 이걸 신설할 경우에 김동연 지사에게 돌아갈 몫은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1대1 토론하자고 했는데 예. 안 하고 계시고 작년 9월 16일부터 4개시 시장과 미팅하자고 하는데도 아직도 안 만나고 있습니다. 아직 답을 안 주고 있나요? 예. 아니 근데 그러면 그 경기 남부 광역철도 신설 이거 그 뭔가 결론이 나야 되지 않습니까? 하느냐 마느냐. 이거는 제5차 국가철도망 계획에 이제 넣어야 되는데요. 예. 국토교통부가 결정을 합니다. 올 한 7월께 예. 결정을 할 텐데 김동연 지사가 작년 12월에 제가 계속 문제 제기를 하니까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을 만나서 경기 남부 광역철도 좀 도와달라고 이제 처음으로 행동을 하는데요. 예. 제가 왜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을 만나느냐? 만나려면 사업의 결정권을 가진 국토교통부의 장차관을 만나야지. 예. 번지수 잘못 짚었다. 이제 저한테 비판을 받으니까 약간 움직이신 건데 저는 작년에 국토교통부 장관 3번 만나서 이 부탁을 했고요. 예. 백운국 교통담당 2차관 2번 만났고 진현한 1차관도 1번 만났고 편지도 보내고 예. 예, 계속 이랬습니다. 그래서 엊그제 기자회견 때 예. 우리 용인 특례시가 경기 남부 광역철도와 관련해서 보도자료 낸 거. 그러면 시장의 활동을 보도자료에 쓰잖아요. 예. 경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지사의 활동을 보도자료 내는데 네. 경기 남부 광역철도와 관련해서 우리는 28번 냈고 경기도는 9번 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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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번 냈는데
그중에 6번은 저한테 비판받고 나서 해명성, 변명성 보도자료였고 예. 뭐 뒤늦게 국토교통위원장 만난다 뭐 이런 내용이었고 예. 올해 1월에 처음으로 경기도가 부지사가 국토부 장관을 올해 1월에 만납니다. 예, 저한테 지적을 받고 나서 그런 거죠. 제가 이 문제를 지적하지 않았다면 예. 경기도는 지금까지 경기남부광역철도에 대해서 말 한마디 없이 가만히 있었을 겁니다. 경기남부광역철도는 제가 작년 11월 10일부터 계속 지적을 하고 있는데요. 예. 그 전에 경기도가 낸 보도자료는 3건인데 3건 중에 하나는 우리 사계시가 용역을 줬다는 거 그대로 전달한 내용이고 예. 그중에 하나는 또 다른 하나는 우리하고 협약을 맺어서 경기지사 같이 하겠다고 협약한 날 2023년 2월 11일, 2월 21일 네. 예, 이때 보도자료 나온 거고 나머지 하나는 경기도 철도 기본계획 기자회견 하는데 철도 전반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경기남부광역철도 언급을 한 줄 정도 했을 뿐입니다. 그래서 예. 보도자료를 보면 행동이 다 나타나 있습니다. 누가 열심히 뛰었고 누가 나태하게 했는지 누가 약속을 위반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예. 조금 더 적극적으로 움직여 달라. 물론 저희 방송에서도 말씀하셨고 여튼 뭐 경기도민들이 참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거 거기에 초점이 맞춰서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용서고속도로 출퇴근 때 지금 아마 용서고속도로 타신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그쵸, 용서가 안 되는 고속도로라는 소리가 있습니다. 너무 많대요. 그래서 성남, 우리 용인, 수원, 화성 시민들은 경기 남부광역철도 굉장히 원하고 있습니다. 50.7km 연결하는 도로입니다. 네, 아니 철도입니다. 많은 인구가 분포된 지역임에는 분명하고요. 혹시 우리 뭐 김동연 지사님 측에서도 하고 싶은 얘기 있으면 저희 언제든지 환영입니다. 항상 열려 있습니다. 저희는요. 연락 저랑 주시면. 1대1 토론 좀 시켜주시죠. 이 자리에서 한번 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지난번에도 사실 시장님이 제안하셨는데 아직까지는 저희 쪽으로도 연락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활동을 안 하고 했기 때문에 자신이 없는 거죠. 토론을 기피하는 건. 그건 뭐 그쪽 측의 얘기를 들어봐야 할 것 같긴 합니다만 여러 가지 이렇게 지금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시장님, 그 반도체 산업 활성화 위해서 그 산단 주변 도로 건설 이것도 좀 힘쓰시고 계시잖아요. 그렇습니다. 일단 국도 45호선 용인의 가장 중요한 도로 중에 하나인데요. 그 반도체와 반도체 특화 신도시 이동배 69만 평도 조성이 되거든요. 이거를 관통하는 도로인데 현재 4차로입니다. 출퇴근 때 막히는데 이걸 8차로로 확장하기로 했고 현재 공사 추정액은 1조 1천억 원이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우리 용인시 힘으로는 할 수 없는 사업인데 반도체 국가산업단지를 가져왔고 그에 뒤따라서 이제 반도체 특화 신도시 조성 발표까지 있었기 때문에요. 이 도로를 8차로로 확장을 하기로 했고 제가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를 해달라고 한 8개월 정도 계속 외쳤는데요. 예타 면제가 확정이 돼서 도로 확장 착공과 완성 시기가 3년 이상 빨라집니다. 그래서 국가산업단지 삼성전자 360조 원 투자잖아요. 첫 번째 팹이 생산 라인이라고 하는데 2030년에 가동이 될 텐데요. 그때 맞춰서 확장이 되게 됩니다. 그렇군요. 아니 조금 전에 그 광역철도 관련해서 우리 7343번님도 저도 광역철도 타고 편하게 서울 가고 싶어요. 라고 꼭 실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장님이 적극적으로 움직이고 계신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니 용인시 여러 가지 정책들이 있지만 또 어려운 예산 상황 속에서도 복지 예산도 지난해보다는 증액이 됐다. 어떤 정책들 준비하고 계세요? 지금 이제 한 지난해보다 672억 원 정도 증액을 했습니다. 그래서 1조 한 2,800억이 넘는 복지 예산. 용인시 일반 예산 전체 한 42% 정도 되는데요. 많은 뭐 지금 어려운 계층에 있는 분들 지원을 하게 되는데 이제 신규로 좀 하는 것이 우리가 저출산 지원을 많이 하잖아요. 그리고 우리 용인의 지난해 출산율도 좀 올라갔고요. 뭐 대한민국 전체가 약간 올라가서 반가운 현상인데 이게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저희들이 그동안 출산 지원이었는데 이제는 임신 지원 쪽으로 바꿔서 우리 용인에 한 6개월 정도 거주하신 이제 분들 가운데 20일 이상 임신을 한 경우에 임산 지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소득에 관계없이 30만 원씩 지원을 하는데요. 지난해 우리 임산부 숫자도 늘어나서 올해 출산율도 꽤 올라갈 거라고 생각하고 또 70세 이상 고령 어르신들 가운데 병원에 가시거나 이럴 때
힘드시죠. 혼자 못 가실 예. 경우에 우리가 이 동행 서비스를 하기로 했습니다. 예. 그래서 병원까지 모셔다 드리고 수속 밟고 약도 타고 다시 귀가하시는 이런 서비스도 끝까지 이제 계속 하기로 했고 제가 지난해 처음 시작했는데 굉장히 인기가 있는 게 혼자 사시는 고령 어르신 65세 이상 어르신들 가운데 좀 몸이 불편하시거나 해가지고 집에 고장이 났다, 장고장이 났을 때 그 뭐 에컨대 천장에 전구가 고장 났다. 그러면 의자 놓고 올라가셔서 갈아 끼는데 위험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연락 주시면 시에서 자활 기업을 통해서 전부 장고장 수리를 해드립니다. 뭐 수도꼭지 고장 나도 다 고쳐드리고 이런 것도 이제 더 확대를 할 생각이고 자활 기업들 지원을 하기 위해서 시가 이제 계속 많이 확대를 하고 있는데 우리 조화용 인기 캐릭터 그 스토어도 더 늘릴 거고요. 분식점 밥과 함께라면 현재 3호점까지 있는데 4호점도 수지구 하나 만들 생각입니다. 아, 진짜 실생활에서 정말 요긴한 서비스들을 계속 제공하고 계신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제가 최근에 용인 특례시 소속으로 장애인 수영 선수단을 결성을 했습니다. 장애인들에게 이제 꿈과 뭐 희망과 용기를 드리기 위해서 하는 건데요. 장애인을 위한 사업은 제가 정말 열심히 하고 있는데 작년에 경기도에서는 유일합니다. 장애인과 장애 학생 중심의 가상현실 스포츠 체험센터 6억 들여서 했는데요. 경기도에 유일한데 정말 시설이 시청 옆에 잘 돼 있으니까 와서 보시면 좋고 장애인 회관도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니 제가 최근에 그 시장님 나오신다고 그래가지고 기사를 좀 봤더니 그 시장님께서 그 아파트 공사 문제로 현장 점검을 3번이나 가셨다. 네. 한 번도 아니고 왜 3번이라고 좀 이게 큰 문제 있는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예, 양지면에 경남 아너스빌이라는 지금 아파트가 올해 12월 30일 입주를 해야 돼요. 작년에. 아직 입주를 못하고 있습니다. 12월 1일 입주 예정자들께서 일요일이었습니다. 제게 문자를 한 20여 명 정도 보내주셨는데 사전 점검을 했더니 이 너무 부실이 심하다. 그래서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바로 국장에게 확인을 했더니 좀 부실 문제가 심하다고 생각한다고 그래서 다음 날 12월 2일 우리 시에 입장을 냈습니다. 하자 보수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시가 사용검사 승인을 해줄 수 없다. 제대로 고쳐라. 이렇게 입장을 냈고 그 다음 날 12월 이제 3일 제가 현장 방문을 했습니다. 갔을 때 지하 주차장에 물이 줄줄줄줄줄. 제가 봐도 어떻게 여기에 입주하지? 그러니까 시공사 측에서도 역지사지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본인들이 입주 예정자 입장이라고 생각하면 그 아파트에 들어가기가 겁날 것 같아요. 그럼요. 그래서 제가 이거 제대로 고치고 물론 누수 문제 말고 다른 것들도 뭐 꽤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합시다 해서 하겠다고 했는데 좀 제대로 안 돼서 12월 28일 또 토요일이었습니다. 현장 방문해서 그때는 경남기업 대표님 오시라고 해서 대표님과 같이 입주 예정자들과 함께 이거 좀 제대로 합시다 했고 대표도 제대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고요. 저는 이거는 경남기업 신뢰도에 직결되기 때문에 되게 유명한 곳이잖아요. 하자 보수 제대로 하지 않으면 기업의 이미지가 실추되지 않느냐. 그래서 일단 열심히 하겠다고 해서 지켜보다가 또 좀 문제가 있어 보여서 1월 18일 다시 갔습니다. 가셨습니까? 세 번 갔고 그때도 기업 대표 오시라고 해서 했고 입주 예정자들과 함께 이제 또 논의를 했고 제가 좀 주문을 한 것이 그러면 체크리스트를 만들어서 이 문제는 언제까지 어떻게 해결한다. 이걸 다 좀 서로 리스트를 만들고 합의를 하고 뭐 이렇게 하라고 해서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어제도 좀 제가 알아보니까 지금 누수 문제나 이런 거는 지금 제대로 지금 안 되는 것 같아요. 살수차를 동원해서 이제 물을 뿌려놓고 누수가 되는지 안 되는지 이걸 좀 확인하는 과정에 있는데 아직 뭐 입주 예정자들께서 만족할 정도는 아닌 것 같고 네 번째까지 가시면 안 될 텐데. 그러니까요. 저도 안 갔으면 좋겠는데 경남 기업이 제대로 하지 않으면 또 갈 거고요. 제가 분명히 언급을 했습니다. 이번 일은 일종의 용인에서 교훈으로 삼고 본보기로 삼겠다.
부실공사 하면 앞으로 용인에선 이 아파트 하기 어렵다. 그리고 경남 기업이 하자 보수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이거는 사용검사 승인 못 나간다. 근데 입주 예정자들은 이미 입주 시기가 늦어져서 또 많은 불편을 겪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최대한 좀 빨리 해서 입주할 수 있도록 하고 좀 더 입주 예정자들과 협의를 하고 소통도 많이 하라고 했는데 시가 계속 챙길 겁니다. 그래서 하자보수 제대로 하도록 꼭 만들 겁니다. 네, 부실공사하면 검사 승인할 수 없다. 요거 확실하게. 그리고 용인에서는 앞으로 부실 아파트는 꿈도 꾸지 마라. 이런 메시지입니다. 예, 정말 입주자들에게는 또 반가운 소식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앞서서 퀴즈를 하나 내드렸습니다. 저희가 요거 먼저 발표를 하고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문제는 이거였어요. 객석 수도 늘어나고 무대 영상과 음향 시스템도 확 바뀌게 새 단장한 요 대표적인 공연장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보기 두 개였죠? 네, 1번이 용인 포은아트홀, 2번이 용인 포장마차홀. 네, 정답은 뭐였죠, 시장님? 예, 뭐 당연히 포은아트홀인데요. 네네. 그 1월 그날 18일입니다. 예. 경남 아너스빌 갔다가 포은아트홀 갔는데 재개관 음악회를 했고요. 객석이 이제 1,525석으로 266석 늘어났습니다. 42억 8천만 원 들였습니다. 음향 영상 시스템 업그레이드 했고요. 객석이 1,500석이 넘어야 더 훌륭한 공연을 할 수 있게 그렇게 했습니다. 다만 우리 시민들께 굉장히 죄송하다는 말씀 그때도 드렸는데 그 공연 도중에 음향을 이제 새로 이제 설치를 했는데 거기서 좀 문제가 생겨서 잡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미 이제 고친 상황이고요. 시민들께 그때 불편을 좀 드렸습니다. 죄송하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 올해는 제가 이제 문화체육관광부하고 관광공사 이 공모 사업을 따와서 스마트 관광 거점 도시 사업인데 45억 원을 확보를 했고요. 45억 원 보태서 포은아트홀 바깥을 완전히 바꿉니다. 그래서 뭐 기둥도 있고 화단도 있는데 이걸 좀 정리하고 야외에서 좋은 계절에 훌륭한 공연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미디어 포사드도 만들고 또 미디어 전광판도 만들어서 포은아트홀 바깥이 문화의 냄새가 나도록 할 계획이고요. 기흥구하고 처인구에도 포은아트홀에 버금가는 공연장을 만들 생각입니다. 아니 왜 크리스마스 시즌 되면은 그 서울 그 중심에 있는 S 백화점에 그 외관 그렇습니다. 보러 가는데 그런 것처럼 하나 딱 만드시면 너무 좋을 것 그렇게 같아요. 할 계획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정답 문자 많이들 보내주셨어요. 저희 몇 개 좀 소개를 해볼까요? 좀 빨리 할게요. 제가 8996번님, 네, 용인 최고의 공연장이죠. 항상 더 발전에 힘써주시는 시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네, 3122번님 저희 집 가까이 있는 용인 포은아트홀 정답 문자 보내주셨고요. 3460번님 용인 시민으로서 긍지를 느낍니다. 신갈동의 뮤지엄 아트거리도 조성하시고 열심히 일하시는 이상일 시장님 파이팅입니다. 네, 3012번님 정답 용인 포은아트홀 근처 갈 일이 있어서 간 김에 들러봤는데 공사가 완료됐더라고요. 앞으로 좋은 공연 유치 많이 부탁드립니다. 이미 시장님께서 예산도 확보하셨습니다. 말씀드려요. 8026번님 출퇴근 때 용인 지나다니는데 다음에 꼭 한번 가봐야겠습니다. 네, 이렇게 많은 분들 문자 주셨는데요. 우리 오늘 선물 받으실 분은 시장님 직접 발표해 주시죠. 네, 참 다들 잘 맞추셔가지고 3583번님, 네, 용인의 상징이기도 하지요. 모든 공연을 이곳에서 하는데 너무 좋아요. 이렇게 햄버거 세트 드릴 텐데요. 이 포은아트홀 이렇게 잘 바꿔놨더니 올해 공연 일정은 가득 찼습니다. 이미 알려져가지고요. 2025년 공연이요? 네, 이미 이제 저희가 포은아트홀을 업그레이드한다는 게 알려져서 공연 요청이 많아서 다 스케줄이 찼습니다. 아니 그리고 이렇게 많은 이런 공연을 유치하는 게 어떻게 보면 보시는 분들께도 좋지만 사실 예술을 하시는 분들께도 많은 일자리를 좀 주시는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하시는 분들 정말 좋아하시고요. 그 포은에서 공연할 기회 달라고 또 제가 아는 분들이 또 연락도 주고 그러시더라고요. 이쪽 하시는 분들은 이미 너무나 유명한 공연장으로 다들 알고 계십니다. 저희가 시장님 요거 미국 출장 다녀온 얘기 한 1분 정도 남아서 조금 얘기해 주시죠. 우리 용인은 이제 국제적으로 많이 알려지고 있어서 미국의 텍사스주에 테일러시의 삼성전자가 팹을 또 건설해요. 60조 정도 투자하는데 테일러시를 비롯한 27개 시를 가지고 있는 윌리엄슨 카운티하고 자매 결연했고요. 거기서 용인의 날 선포하고 삼성 그 이제 팹
공장 앞에 용인 블루바드라는 거리 표지도 이렇게 세워놨고요. 75개의 시가 있는 페어팩스 카운티하고 우호 결연을 맺었습니다. 이것은 워싱턴 DC 바로 외곽에 있는데 첨단 기업들이 많이 있는 곳이고 인구가 많이 늘어나는 곳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큰 도시하고 우호 결연 맺었고 우리 용인 기업을 CES에 이렇게 소개를 많이 한 용인관도 만들어놨는데 겸사겸사 거기 들렸는데 이번에 CES의 주제는 인공지능. 인공지능 기술이 정말 놀라울 정도로 많이 확대되고 발전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진짜 미국과 관계가 중요한데 거기서도 큰 역할을 하실 것 같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월간 용인 이상일 시장님 함께했어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설 잘 세십시오. 감사합니다.